역시 공식적인 외교의 단절은 고려시대에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후 14세기 말부터 일본 해적들이 한반도와 중국 동남 연안에서 마구잡이로 약탈을 자행하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양국 간의 인식이 굳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을 도발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들의 나라를 신국이라고 표방을 하죠. 그리고 조선은 과거처럼 신국 일본에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죠. 이런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맞섰던 조선의 인식은 어떠했을까요? 15세기의 조선의 전성기를 지나서 16세기가 되면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중국과 가장 친한 넘버2 문명국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특히 그 같은 인식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인 16세기 말에 우월의식의 형태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을 가리켜서 최방이라고 불러요. 이 최방이란 말은 뭐냐? 군더더기와 같은 나라. 있어도 그만인 나라, 없어도 그만인 나라. 이런 문명사적 우월의식으로 일본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게 임진왜란의 충격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이제 만세불공지수로 고정됩니다. 만세불공지수란 말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라고 하는 뜻이죠. 조선은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또 높이죠. 그런데 17세기 초반이 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던 상황에서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다음에는 적개 대상 1순위가 일본에서 청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조선의 인식이 미묘하게 바뀔 조짐을 보입니다. 말하자면 병자호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존재감이 대단히 높아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한국인의 일본 인식이 대륙 정세와 대단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19세기 접어들면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서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중국 쪽으로 접근해 오면서 일본 역시 아편 전쟁이나 서양 세력의 동아시아 침략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 위기 탈출의 한 방편으로 한반도를 정벌해 정한론자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침략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다시 적개심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지고, 또 을사조약과 1910년에 강제병탄을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은 다시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일본 인식은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